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나 이대로 괜찮은 걸까입니다. 지은이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권하의 작가님입니다. 이런 나 정상일까 비정상일까 혼자 고민하다 지친 이들을 위한 정신과 전문의의 마음 가이드북입니다. 마음의 셰르파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당신을 위함이다. 오랜만에 지인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한동안 연락을 하지 못해 궁금하던 차에 안부를 묻고 밀린 근황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짧은 통화에서도 반가운 마음 뒤에 자리한 무거운 마음이 금세 느껴졌습니다. 억지로 묻지 않고 조용히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애써 담담하게 이야기를 풀어놓은 끝에 지인은 저에게 물었습니다. 나 정신과 가봐야 할까? 걱정과 불안, 두려움이 느껴지는 목소리였습니다. 누군가에게 자신의 약하고 힘든 모습을 보여주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쉽지 않은 일을 한 이유는 어려운 시간들을 끝내고 싶은 마음이 그보다 더 간절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입 밖으로 꺼내기 전 스스로에게 수십 번, 수백 번 했던 질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에게 물어보았을 때는 이미 그 답을 스스로 찾은 후였겠지요. 당신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정신과 의사여서 더 그렇겠지만 이런 질문을 꽤 자주 듣습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서 전보다 더 자주 듣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 역시도 비슷한 고민을 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각자의 무게를 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시련도 막상 나 자신의 일이 되면 그동안 쌓아온 지식도 주변에서 해주는 격려나 응원의 말들도 애써 다잡아온 마음도 모두 흔적 없이 사라져버리고 그저 막막하고 아득하게 느껴지곤 합니다. 앞이 캄캄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마음이 복잡할 땐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단순해져야 합니다. 얼어붙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정답은 없습니다. 반드시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마음을 비우고 단순한 일상, 즉 먹고 자고 일어나서 햇볕을 쬐며 움직이는 것에 집중해 봅시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잠시 쉬어가는 것은 포기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다치고 지친 마음이 회복될 때까지 충분히 쉬어도 됩니다. 포기하는 것과 쉬면서 버티는 것의 차이는 내가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음을 스스로 믿는다는 데 있습니다.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당신은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막다른 골목으로 보이는 곳에서 길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라고 합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만 확실하다면 얼마나 느리고 얼마나 빠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깜깜하고 어두운 동굴 속을 헤쳐나가야 할 때 혼자서는 버겁고 누군가가 함께 있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은 누구나 해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위에 도와줄 사람이 없을 수도 있고 기꺼이 도와줄 사람들이 있더라도 막상 정말 힘들 때 손을 내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을 걱정시키기 싫어 괜찮은 척 숨기기도 합니다. 히말라야처럼 험하고 높은 산에는 등반가들을 위해 방향을 잡아주고 조언도 해주고 힘들 때 짐도 들어주는 셰르파가 있습니다. 정신과는 셰르파 같은 곳입니다. 마음에 빚을 질 필요가 없고 너무 가까운 사이라 걱정을 끼칠까봐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되는 당신보다 조금 더 정신건강과 회복이라는 길에 익숙한 마음의 셰르파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삶이 힘든 모든 분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하기만 한 모든 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왜 이런지 고민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당신이 약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을 정성껏 가꾸는 일은 외모를 가꾸는 일보다 훨씬 가치 있습니다. 정원을 가꾸지 않으면 해충이 생기고 잡초가 자라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정원이라면 그곳에 생긴 해충과 잡초는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줍니다.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아 간과하기 쉽지만 점점 영향력이 커지면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좋은 것들마저
빛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거나 마음이 힘들 때는 평상시에 잘하던 결정도 하기 어렵습니다. 익숙한 일상이 모두 멈춰버립니다. 그럴 때 우리가 편안해지고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해보아야 합니다. 셰르파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지요. 나 이대로 괜찮은 걸까? 정신과에 가봐야 하는 걸까? 라는 물음은 나 너무 힘들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은 편해지고 싶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잘 버텨왔습니다. 조금만 더 용기 내서 크게 한 발 내디뎌 본다면 분명 더 괜찮아질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잘 보이지 않아도 어쩌면 당신이 이루고 싶은 마음의 편안함은 바로 눈앞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모든 마음을 응원하며 이 글이 그 시작에 도움이 되길 희망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너무 답답해요. 아무리 애를 써도 빠져나올 수 없고 발버둥 칠수록 오히려 더 빨려 들어가는 늪에 갇힌 기분이에요. 점점 더 무력해지고 포기하고 싶어져요. 제 인생을 돌아보면 늘 아슬아슬하게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선을 밟고 서 있었던 것 같아요. 무엇이 정답인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잘 모르겠어요. 저 혼자만 모든 짐을 짊어지고 있어요. 모두가 제게 무언가를 바라기만 하고 너무 힘든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벗어나고 싶지만 그럴 용기가 없어요. 어디에도 제 편이 없는 기분이라 공허하고 외로워요. 마음 나눌 사람 없이 의무만 가득한 관계들이 마치 형벌처럼 느껴져요. 누군가가 옆에 있으면 좋겠지만 저는 늘 혼자였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누군가가 제게서 멀어질 때 버려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가깝다고 생각하고 마음을 열었는데 결국은 또 상처받아 괴로워요. 제가 무엇을 잘못한 건지 하루 종일 자책만 하고 있어요. 모든 게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딱 하루만 아무도 저를 건드리지 말고 그냥 좀 내버려뒀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미워요. 얼굴만 봐도 화가 나요. 그런데 불쌍해요. 이런 저도 인생도 다 짜증나요. 제 인생은 잘못된 선택의 연속이에요. 이 나이 먹도록 이룬 것도 없고 여전히 모든 일에 다 어색하고 미숙한 제가 바보 같아요. 정신과를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다. 저마다의 무거운 사연과 어려움을 버티다 못해 지쳐 찾아온다. 아무것도 해낼 수 없을 것 같은 무기력감. 나 스스로도 어쩌지 못하는 불안. 어떻게든 잊으려고 해도 울컥울컥 터져 나오는 억울함. 암흑 속에 홀로 놓인 것 같은 두려움. 내 살을 점점 더 파고드는 죄책감. 갈 곳을 잃어버린 분노. 아무도 나를 좋아할 수 없을 것 같은 자괴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겉으로는 괜찮은 척 억지로 참으며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버텨보아도 이 뿌리 깊은 감정들은 지치지도 않고 나를 괴롭힌다. 어떤 날에는 살아낼 만한 것 같다가도 어떤 날에는 툭 건드리기만 해도 속절없이 무너지고 만다. 내가 문제인 건지 너가 문제인 건지 다른 무언가가 문제인 건지 언제부터였는지 시작점도 알 수 없고 나조차도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 알지 못하기에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할 수도 없다.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 겉모습으로 가려진 마음에는 언제나 폭풍이 휘몰아쳐서 춥고 쓸쓸하다. 다들 잘 살고 있는데 나만 왜 이럴까?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인가? 내가 바보 같아 정말 괜찮아지기는 할까? 폭풍의 한가운데서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질문을 마음속으로 해보았을 것이다. 자책 같기도 하고 원망 같기도 하다. 하지만 이 막막하고 답이 없는 질문을 조금 다른 시선으로 본다면 나에 대해 더 알고 싶고 이해하고 싶지만 그 방법을 몰라 답답한 마음의 표현으로 들리기도 한다.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나 자신만큼은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숨겨져 있는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데는 큰 용기가 필요하다. 용기를 내어 나를 마주한다고 해도
스스로를 객관적인 시선으로 보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므로 나에게 물음을 던지는 것, 나의 생각과 행동의 이면을 알고 이해하려는 시도는 그것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도 훌륭하고 의미 있다. 회복을 위한 변화는 나를 알고 싶은 열망, 이해하려는 시도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도저히 풀리지 않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를 늘 찾아다니지만 정작 열쇠는 언제나 나에게 있다.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이해해야 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잘 알아야 한다. 타인에게만이 아니라 스스로에게도 마찬가지다.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일단 나를 알아야 한다. 그러면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가 생긴다. 이해해야 비로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 늘 불안하고 불만족스럽게만 보아온 나의 모습에 처음으로 공감하고 그동안 힘들었겠다. 그래도 정말 잘 참아왔다고 말해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상대방은 이해해 보려고 애쓰면서 정작 제일 중요한 나 자신에게는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다른 사람의 생각과 행동에 신경 쓰고 이해하려는 노력의 반이라도 나에게 하고 있는지 지금 당장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아마 아닌 경우가 훨씬 많을 것이다. 그동안 모든 관심이 바깥을 향해 있었다면 지금은 적어도 이 책을 읽는 동안만큼은 당신 자신에게로 향했으면 좋겠다. 여유가 없고 삶이 바쁠수록 짧게라도 나만을 위한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시간 속에서 마침내 그동안 똑바로 마주하기 어색하고 두려워 외면했던, 그래서 미처 알지 못했던 나를 마주하게 된다. 나는 왜 이럴까? 라는 질문이 이제는 더 이상 자책이나 비난이 아닌 나라는 존재에 대한 따뜻한 연민과 이해하고 싶은 마음의 표현으로 바뀌어야 한다.